내 팔자 명부에는 과거 읍제가 쓰여 있지 않은 모양이로구먼. 이번 주제 문제는 그리도 수월했다 하던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낙방에 쓴 잔을 마시고서는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인가. 한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을 경계 고갯마루에서 이초 씨가 신세 한탄을 푸지게 하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여 크게 낙심한 채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 기울어져가는 가세가 걱정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번 낙방만 하는 과거 공부만 붙들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나를 믿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 온 내 색시를 위해서라도 글 공부는 잠시 치우고 먹고 살 국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는 자신의 새색시를 볼 면목이 없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애써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고향 땅을 밟은 이초 씨는 잠시미 밖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군 부자 황참봉 댁에서 간의 살림을 돌봐줄 집사를 새로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부디 자신을 집사로 채용해달라 읍수하였지요. 이초 씨의 사정을 들은 황참봉은 선뜻 그를 받아들여 그가 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초 씨는 한시름 덜었다는 마음에 안도하였으나 문제는 집에 홀로 남아있을 새색시였습니다. 집사라 함은 무릇 세경을 주는 집의 숙식으로 기거하여 모든 살림 전반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잠시 밖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삼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아 이초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집 이모님을 불러서는 얼마간의 양식과 품삯을 줄 터이니 자신의 새색시와 함께 지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촐하게 진보다리를 꾸리고 황참봉댁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초 씨를 배웅 나온 새색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제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고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란 걱정 마시고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첩은 이 집에서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부인을 볼 면목이 서질 않는구려.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여 이리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희왕지사 마음을 굳혀먹은 김에 내 황참봉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온 세경으로 가세를 일으켜 부인을 호강시켜 주겠소이다.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부인. 이초 씨는 곱디고 온 자신의 새색시를 놓고 가려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황참봉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책을 붙들고 과거 공부나 하던 것이 다인데 과연 내가 집사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남의 집 세경살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초 씨가 막상 조참봉 집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보니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필요에 의해 보내야 되는 서찰을 이초 씨가 기가 막힌 필체로 대필해 주거나 곳간의 장부를 만들어 곡식의 재고를 기록하고 소장농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내어줄 세경을 정리하는 일, 그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조참봉댁 머슴들을 시켜 부리면 되었고 조참봉의 인품이 빠지는 데가 없었기에 이초 씨를 대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세경 또한 제법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초 씨는 왜 진작 집사일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참봉의 배려로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들러 새색시를 보러 갈 수도 있었지요.
어느덧 월말이 되어 휴가 전날이 되자 조참봉댁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초 씨가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이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내달려 한 걸음에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이다. 서방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던 새색 씨가 이초 씨의 외침에 반갑게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어. 내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소. 한 달간 잘 지내셨소이까? 얼굴이 어찌 이리 야위었소? 서방님 얼굴이 더욱 안 드셨습니다. 남의 집 세경살이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건만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계시는지요?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눈물을 글썽이니 이초 씨는 문득 아리따운 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한 달 만에 느껴본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내의 살냄새는 이초 씨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자, 이리 들어오시지요. 어머, 서방님, 이모님이 옆방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단꿀 같은 3일의 시간은 어찌 이리도 빠르게만 지나가는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한데 엉켜 단꿀 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애틋하게 세경살이를 지내던 어느 날 조참봉이 생일을 맞아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끊임없이 나와 차려놓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초 씨도 행랑채 아래 한켠에서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닭배기를 몇 잔 들이켜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는데 이초 씨는 그만 왈칵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잣집 생일상에 오른 각종 진미를 보니 나이 지긋한 이모와 허름한 방에 단둘이 앉아서는 나물과 보리를 한데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제 신부 생각이 근 것이지요. 나 혼자 이 귀한 음식들을 먹으려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초 씨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동안 후딱집에 다녀올 작정으로 상에 오른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기 시작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삼십리 길이 구름배에 도칠단 듯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이초 씨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부르려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웬 사내 하나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막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짓이냐? 그 꼴을 보고 눈에 불꽃이 튄 이초 씨는 당장에 낯을 치켜들고는 사내를 요절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교견 달빛을 받아 퍼렇게 빛나는 낯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제 머리를 바닥에 처박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기절한 듯 누워있는 새색 씨는 그 난리통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초 씨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이제와 누굴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일찍이 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색시를 이리 혼자 두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초 씨는 굵은 눈물을 떨구다가 이내 시퍼런 낯을 들어 사내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내 색시를 데려가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호강시켜주겠노라. 약조하거라. 사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매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사내의 다짐을 들은 이초 씨는 낫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내에게 신부를 맡기고는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초 씨의 색시를 탐하려던 사내는 사실 고을에서 주색 잡기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 칠배였습니다. 칠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초 씨의 새 신부를 본 뒤 그녀의 미색에 홀딱 반해버렸지요. 그날부터 이초 씨가 집을 비울 때면 이초 시내에 찾아가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새색시를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정절을 칼같이 여기던 새색시는 칠배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칠배는 새색시와 함께 지내던 이모에게 전대를 건네주며 그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은밀히 요청하였고,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날 밤 새색시와 탁배기를 나누며 그녀가 과음하게 만든 후 전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칠배가 정신을 잃은 새색시에게 막 일을 치르려던 찰나에 때마침 이초 씨가 집에 당도하여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칠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자 퍼뜩 정신이 들어서는 그 길로 색시를 깨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러자 칠배의 어미가 그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녀석아! 이초씨란 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너를 이 색시와 혼인시킬 수는 없는 법. 이 색시는 오늘부터 나의 딸로서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너는 색시에게 일절 접근하지도 말거라. 잔뜩 풀이 죽어버린 제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어미는 색시를 따뜻히 맞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사계절이 돌아가며 바뀌기를 10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업무를 보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뱉던 나주고을의 현감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이 앉은 얼굴로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진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현감직에 앉은 이초시였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스산한 것이 부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부디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그에게 한 귀부인이 찾아오게 되었으니 귀부인 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함께였지요. 현감 앞에 당도한 귀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어느 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해년 4월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귀부인이 꺼낸 한마디에 이현감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귀부인이 바로 그날 제 아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새색시를 딸로 받아들였던 칠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이현감의 표정을 본 귀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같은 내 아들놈은 천지신명이 도와 정신을 차렸고 그 이후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은 geb니다. 두 사람 간의 교접이 일어나기 전에 나리께서 당도하셨으니까요. 그날 신부는 이미 본래의 지아비에게 씨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귀부인이 자신이 데려온 사내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거라. 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란다. 귀부인이 말해준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본 이현감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지요. 그날 밤 이후로 아기 받쳐 글공부에 매진했던 이현감은 급제 이후로도 제 색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새장가도 가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보낸 터였습니다. 제 아들을 끌어안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이현감을 보며 귀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로 받아들인 나리의 색시 역시도 여전히 나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 이 긴 시간 동안 엇갈려 버렸지만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다시 봉합하셔야지요. 그리하여 이현감과 재회하게 된 그녀의 색시는 재결합을 하여 지난 세월 서로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듯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오래도록 원앙금스를 자랑하고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